식도에 이물이 걸려서 이거 어떻게 빼지? 길쭉하게 생긴 단단한 막대기를 사람의 몸속을 진짜 실제로 그래도 봤던 차력술이나 이런 네. 거 보면은 칼을 이렇게 맞아, 저런 거 있어요. 밀어넣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서울 아산병원 김도훈 교수님과 함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오창현 선생님하고는 워낙 네. 오래된 관계고 닥터 프렌즈는 제가 아주 적극적인 홍보 대사여서 음지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지를 오려고 출연했고요. 자, 내시경은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가을 겨울 지나가면은 검진 내시경의 시즌처럼 많이 하시는데 그 내시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 저도 많이 궁금했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시경이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 몸속을 봐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 진짜 얼마 안 됐을 것 같거든요. 몸 안에 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시도인 네. 것 같아서 넣으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이. 사실 몸 바깥에서 안으로 넣는 것들은 일부러 뭔가를 찔러서 넣는 주사기도 있지만 네네. Natural Orifice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쓰거든요. 자연 개구부, 뭐 한글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밖에서 열려있는 구멍인데 예를 들어 귀, 네. 코, 입 네. 이런 애들이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자연 개구부기 때문에 네. 자연 개구부를 통해서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직선이어야 되겠죠. 그죠? 제일 처음에 보려면 끔찍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귀도 안으로 너무 작고 코도 약간 꺾여 있고 목구멍도 약간 꺾여 있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거는 항문으로 들어가는 걸 제일 많이 시도한 거죠. 그리고 요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직선길이기 때문에 직선에 막대기를 넣어도 괜찮지 않겠냐. 약간 하는 사람 생각이긴 한데 네. 괜찮지 않겠냐는. 그래서 그렇게 시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시경의 직선의 자연 개구부를 통해서 시도를 한 첫 번째가 놀라지 마시고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때는 교통수단이 대부분 말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걷는 네. 거 아닌 말이었겠죠. 그러니까 말에 오래 타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항문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치질 수술이라고 치질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타고 왔는데 안 좋다. 네. 그때 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금속 관, 말랑말랑한 걸 넣는다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딱딱한 거 안에 거울을 달아가지고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치질이라는 게 항문에 있는 혈관이 불룩하게 붉어져가지고 네네. 거기서 피가 나고 네. 통증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 뭔가 이제 덩어리가 있으니까 네. 불로 지진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치료를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시도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데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은 시행착오 중에서 이제 내시경의 1번 시행착오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네네. 하는 게 네네. 내시경의 뭐 뿌리 좋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좀 아름답진 않았네요. 받으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원주민들, 사람들이 적은 원주민들이 위를 소화가 안 될 때 보통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이 소화가 안 될 때는 돌멩이 막 먹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과 동물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걸 먹어서 위를 좀 자극을 시킨 다음에 토해내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포도나무 줄기를 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넣은 거예요. 넣었다가 한번 토하고 위를 비우고 좋아지는 뭐 약간 그런 행동을 류긴이라고 하는 그런 네. 섬에서 했대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포도나무가 이게 큰 줄기가 있고 잔 줄기들이 굵기별로 다 이렇게 마지막에 되게 약한 줄기에서 포도가 매달리고 하는 그런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아마 넣기 편한 굵기를 잘 할 수 있고 허허. 주변에 또 있는 나무들 네. 중에 네. 포도나무가 아닐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중세로 넘어와야 되겠죠? 중세로 넘어올 때 혹시 베실리우스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혈액순환론 뭐 그 이전에는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몸은 액체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사체 익설.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파브리치우스라는 그분은 정맥의 판막으로 인해서 혈관이 올라가서 정맥과 동맥이 순환을 이룬다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네. 혈액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식도에 이물이 걸려서 이거 어떻게 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길쭉하게 생긴 단단한 막대기를 입을 통해서 식도로 해서 걸린 걸 밀어 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밀어 넣는 그런 장비를 설계를 했어요. 요즘도 응급실에 내시경을 할 때는 이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가장 흔한 게 생선가시 먹다 걸렸다든지 맞아요. 가끔 보면은 특이한 것들을 드시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치솔을 먹는다든지 어쨌든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호기심에서 먹을 수도 있고 우발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네네네. 하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오시면 빼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일단 밀어 넣으면 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그림에서 보시는 가위처럼 생겼죠. 근데 저기 밴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굽어진 휘어져 곡선이 있네요. 네. 우리가 요즘 내시경을 할 때 방향을 튼다고 이렇게 업 다운을 할 때 업을 누르면은 이게 딱 들어가는 각도하고 정말 비슷해요. 구강과 인후부와 식도에 연결되는 해부학적 구조를 굉장히 잘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 밑에 그림은 그걸 실제로 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이죠. 엄청 고통스러워 보이네요.
아 그래도 이물이 걸린 것보다 훨씬 나을 그치, 거예요. 그치.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저거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파브리치우스 하는 분은 식도로 넣어서 네. 이물을 제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좀 넘어야 되겠죠. 사실 네. 중세는 이 정도만 해서 지나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1900년대부터 근대라고 치면 19세기의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805년에 필립 보찌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뭔가의 발명을 할 때 다들 뭔가 칭호가 붙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네.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하듯이 내시경의 선구자라는 조상 같은 분들 포러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선구자인 분이 보찌니라는 이분이세요. 그림에서 보면은 되게 깨끗하게 잘 만들었죠. 빛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해서 라이트 컨덕터라고 해서 이런 금속 관을 만들어서 아까 치즈를 얘기했듯이 성문에 넣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위생적으로 한 번 넣고 소독했겠죠. 뭐 여러 군데 넣진 않았을 테고 그죠. 그래서 짧기 때문에 짧은 쪽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관찰하는 목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죠. 촛불로 해가지고 그쵸. 그때는 양초밖에 없었죠. 양초로요. 양초로 불을 밝혀서 거울을 하나 대고 안쪽으로 비춰봐야 되니까 잔망경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서 카데바라고 하는 사체에다가 그쵸. 한번 봤더니 잘 보이더라. 그 다음에 진짜 환자한테 했더니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래서 보찌니라는 분은 1800년대 초에 만들어서 시도를 했다. 그림 보시면 보찌니의 그런 초상화가 나오는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왜 일찍 돌아가셨나 싶어서 문헌을 한번 보니까 1807년에 사체에서는 실험을 성공했지만 사람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그 1807년 그 다음 해에 그 독일의 장티푸스가 유행을 했대요. 장티푸스로 인해서 자기한테 뭔가를 알려준 스승 같은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일찍 생을 마감한 그래서 이분이 아마 좀 더 오래 계셨으면은 내시경을 발전시키고 해서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분이 비록 환자한테는 성공을 못했지만 사체에서 성공해서 몸 안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의 그런 시조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보찐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중간에 조금 뛰었어요. 1800년대 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50년대 정도 중간에 뜬 이유가 그분이 계셨으면 좀 더 진행했을 텐데 그때 데소무레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또 이제 호칭이 내시경의 아버지. 선구자에서 이제 아버지로 넘어온 거죠. 아버지로 넘어왔는데 아버지라고 한 이유는 내시경이 영어로 엔도스코프이거든요. 엔도가 뭐 안이란 말이고 스코프이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도스코프이라는 용어를 처음 등장하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데소무레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18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 때만 해도 아까 보셨듯이 되게 짧은 부분 그만큼만 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지냈는데 이분이 드디어 양초의 빛을 조금 더 해서 깊이 볼 수 있는 목 안쪽까지 볼 수 있는 내시경을 개발한 분이 데소무레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엔도스코프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이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늘고 길고 끝은 조금 굽어져 있고 저걸로 뭘 어떻게 볼 수 있을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빛이 문제죠. 빛이 안쪽을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엄청 깜깜하겠죠. 네, 그래서 양초를 썼는데 문제는 양초가 가만히 있지 않고 뜨거우니까 네. 내시경의 합병증이 화상을 입고 하는 게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 출혈, 뭐 천공 네. 뭐 이런 동의서를 받잖아요. 아마 이때 동의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게 그럼 처음으로 어찌됐든 사람의 몸속을 진짜 실제로 그래도 봤던 첫 번째 어떤 그런 내시경인 거네요, 저게. 그래서 이제 쿠스마울이라는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1800년대 이제 60년대에 조금 더 넘어가서요. 그래서 쿠스마울이라고 하는 분은 47cm 정도 되는 47cm면 크기네요. 30cm 작을 정도 되니까 네. 지금 위 내시경이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다 들어가면 네네. 끝까지 가면 내시경 길게는 한 1m 정도 되는데 47cm 정도고 굵기는 한 1.5cm. 사실은 지금 현재 내시경이 한 1cm 전후니까 이 정도를 식도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까지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길게 위 내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데스무레나 아니면은 보찌니 내시경보다는 훨씬 길잖아, 그죠? 근데 저거는 넣으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요. 넣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은 차력술이나 이런 네. 거 보면은 칼을 이렇게 맞아, 저런 거 있어요. 밀어넣는 저게 칼이 짧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좋은 게 길쭉한 걸 어떻게 넣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길쭉한 걸 넣을 수 있는 차력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차력사들은 푸드와 목과 식도를 쫙 펴서 일직선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이 정도 막대기 정도는 당연히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부탁을 해서 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세가 내시경 의사 입장에서는 내시경하기 제일 좋은 자세예요.
일직선이네요. 일직선으로 되니까 네. 이렇게 많이 굽혀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쭉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라서 차력사들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긴 내시경도 식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걸 안 다음에 차력의 능력이 없는 이제 실제 사람한테 사용을 했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니 되겠어요. 그게 저한테 이거를 해서 여기까지 버티라고. 이거는 사실 못 견디죠. 그래서 환자한테 하다가 네. 많이 천공이 됐대. 천공이라는 게 뚫어지는 거거든요. 식도가 네, 터지거나. 식도가 터진 거죠. 터지면 요즘 같으면 응급수술을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터진 식도는 이제 돌아가시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기 가는 것들이 다 안쪽으로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쿠스마울 리브는 내시경을 좀 교정하기는 힘드니까 네네. 환자의 자세를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천공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차력사하고 같은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앞에 있는 분들처럼 앉아서 하는 거겠죠. 앉아서 하면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옆으로 하니까 침을 계속 흘리거든요. 네네. 앉아서 하면 이제 들어가다가 식도로는 기구가 들어가니까 분비물이 고이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폐렴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게 아마 나중에는 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식도로 가는 거는 막아놓고 침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기도로 앉아있어야 들어갈 되니까.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진짜 버티라는 건데 물을 폐로 넣으면서. 자, 그다음 이제 1800년대, 60년대 지나서 1800년대 후반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가장 획기적인 발명이 하나가 생겨요. 진짜 19세기 후반이네요. 네, 그게 이제 에디슨이라는 분이